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따뜻한 차 한 잔이 생각나는 계절이죠. 유독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에게는 인삼차가 좋고요. 목이 컬컬할 땐 도라지 차가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차는 어떨까요? 응원과 격려가 필요한 분께 드리는 으라차차와 영차. 저와 함께 차 한잔 하시겠습니까? 오늘도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서정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 로이 서정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전업주부고요. 딸 하나, 아들 하나, 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곧 있으면 결혼 10주년이 됩니다. 남편은 운송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회사가 조금씩 성장할수록 여러 거래처와 만난다는 핑계를 대면서 룸사롱에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성매매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사업이 꽤 잘 되는 편이고 남편 성격이 다혈질이긴 해도 의외로 자상한 구석이 있어서 룸사롱에 다니는 것을 알면서도 참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저와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사실 둘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 병원에 검진하러 갔다가 성병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임신 전에 검진을 받았을 때는 성병이 없었기 때문에 남편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잘못될까봐 가슴 졸였던 것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요즘 남편은 사업을 키우면서 동남아를 자주 다니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하지 않았지만 예전에 성병에 걸렸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해외에서도 성매매하거나 부정행위를 하는지 꺼림칙합니다. 아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자라고 있고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서라도 제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된 것 같은데요. 이런 게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사연자분은 임신 중에 성병에 걸렸던 것, 그게 이제 남편 때문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게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네, 남편이 어떤 경위로 성병에 걸린 것인지 확인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사연을 보면 남편이 평소 룸살롱을 자주 가고 성매매도 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보아 성병도 남편이 옮긴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네. 판례는 배우자가 성병에 걸린 경우에 혼인관계의 바탕이 되는 신뢰가 훼손될 수 있는 사정에 해당하고 그 사정이 현재 혼인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아서 유책사유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판례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 이제 유책사유를 인정한 걸까요? 네, 해당 사안에서는 남편이 해외 출장 등을 이유로 상당 기간 해외에 체류하다가 귀국한 다음 아내가 성병에 걸렸는데 남편으로 인하여 성병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이 된다고 주장한 사안이었습니다. 네, 이 사연과 비슷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판례는 부정행위가 증명되지 않았더라도 혼인관계의 바탕이 되는 신뢰가 훼손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점, 그러한 사정이 현재까지도 혼인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 아내가 남편의 해외 사업에 대하여 듣지 못한 점, 네. 그리고 남편이 해외에 장기 체류한 것을 정당할 사유가 없는 점, 그리고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점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남편의 유책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사연자분은 부정행위까지 입증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른 증거를 좀 더 확보하셔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단순히 성병에 걸렸다는 사실만으로는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구체적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다른 여성과의 대화 내역을 확보하거나 만약 성매매의 경우에는 업주와의 예약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역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네, 요즘 다 카톡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렇죠. 숙박업소에 출입하였을 경우에도 영수증이나 카드 사용 내역과 같은 증거를 확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럼 만약에 남편이 해외에서 한 성매매를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일단은 소송으로 들어갈 경우 해외에 출국한 날짜는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사실 조회를 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것은 해외에 출국했다는 점만 증명되는 것이지 다른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은 입증이 되지 않으므로 네. 남편이 해외에서 성매매를 하였거나 또는 접대부가 나오는 술집을 방문했다는 증거를 개별적으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제가 했던 사건 중에는 남편이 이렇게 해외에 가서 접대부 만난 걸 본인 SNS에 올렸던 증거를 확보한 그런 사례도 있기는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안과 같은 경우는 지금 남편이 이제 또 성매매 이런 것 때문에 부부싸움이 자주 일어난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도 아빠한테 그런 행동 하지 말라고 한 적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아이한테 무척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 부분 혹시 이거 아동학대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사연자님과 부부싸움을 하거나 아이가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있다는 정도로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다만 부부간에 아이 앞에서 치고받고 싸우거나 서로 욕설을 퍼붓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로 처벌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혼할 때 이러한 남편의 이제 부정행위가 인정된다면 이런 남편의 부정행위가 재산 분할에 있어서 기여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을까요? 네, 배우자의 유책행위는 혼인 파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것이어서 위자료 청구에서 다뤄지고 재산 분할 기여도와는 별개로 다뤄집니다. 네. 이혼 시 재산 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를 평가한 다음 인정되는 비율에 따라 나누어지므로 혼인 파탄의 책임과는 다른 문제라고 볼 수 있죠. 네. 따라서 남편의 부정행위가 재산 분할 기여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정행위는 위자료에 영향을 미치고 재산 분할에는 그다지 영향은 없다라는 이야기시네요. 네, 만일 남편의 성병이 부정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하면 그럼 이제 위자료가 인정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위자료는 대략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보통 위자료 액수 산정에는 부정행위의 횟수나 정도 또는 상대방의 반성 여부에 대한 부분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게 볼 때 위자료 액수는 보통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이고 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그 정도 액수 1,000에서 3,000 정도 위자료 인정된다는 거네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분이 이제 이혼을 결심한 것도 이제 아이들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아이들의 친권 양육권 문제는 사연자분한테 유리할까요? 네, 친권 및 양육권은 자녀들의 복리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룸살롱을 자주 가거나 성매매를 하고 성병까지 걸린 사실이 있는 남편분보다는 사연자님이 더 유리해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남편이 성병에 걸려서 옮겼다면 이혼 소송에서 유책 사유로 될 수도 있고요. 다만 이제 부정행위를까지 입증하기 위해서는 남편이 어떤 경위로 성병에 걸린 것인지 그런 구체적인 증거는 필요하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해외에서 성매매한 것에 대해서 입증하는 방법은요. 해외에서 성매매를 했거나 술집을 방문했다는 증거까지 확보를 하셔야 되고 단지 이제 출입국 사실조회만으로는 부정행위까지는 입증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부분 알려드렸고요. 이러한 배우자의 유책행위는 위자료 청구와 관련이 있을 뿐이고 재산 분할과는 별개로 다뤄진다는 점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어디서도 말하지 못했던 당신의 고민 지금 해결해드립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알아두면 쓸데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경기도 김포의 한 아파트가 입주를 코앞에 두고 김포공항 주변에 고도 제한을 어겨서 입주 승인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고도 제한, 과연 그게 무엇이길래 건축물 높이 규제를 적용받게 되는 걸까요? 해당 아파트는 김포시 일대에서 시공 중인 399세대 아파트로 김포공항과 4km 이내의 거리에 있어서 공항시설법에 따라서 건축물 높이 규제를 적용받습니다. 이 아파트에 대해서 한국공항공사는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요. 신축 중인 8개 동 가운데 7개 동이 고도 제한 높이를 60cm 이상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김포시는 사업 계획 승인 단계에서부터 고도 제한 높이를 지키는 것을 허가 조건으로 내걸었었는데요. 시공사와 감리단은 12차례에 걸쳐서 감리 준공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이를 이행한 것처럼 허위 보고했다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 김포시는 김포공항 주변에 고도 제한을 위반한 채 아파트를 건설해서 입주 지연 사태를 빚은 시공사를 경찰에 고발하고 또 관련법에 따른 벌점을 부과해서 추후 이 건설사의 사업 입찰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아파트가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없게 돼서 입주 예정자들은 엄동설안에 갈 곳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는데요. 김포시는 건설사 고발과 함께 사측이 제시한 이사계획 위약금과 임시 숙박 이용 지원 등의 보상책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도 철저히 감독할 방침입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베리 매닐로우의 Can't Smile Without You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If you